5월 마지막 날이자 또 6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또다시 시작된 오늘 지금 코스피는 현재 전일에 비해서 지금 시가는 0.01% 상승해서 3,189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최근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지난해 11일부터 이달까지 7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다가올 6월 증시 전망과 시장 대응 전략 잠시 후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빅먼 1부 시작합니다. 네, 코스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이달이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잠시 전만 해도 하락 추세였다가 또다시 상승으로 바뀌는 그런 지금 장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또 하지만 지금 금리 우려에 대한 또 그 이슈 또한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이제 6월 증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 김종희 기자가 좀 준비했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가 7개월 연속 상승을 했지만 5월 증시는 당초 투자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변동성도 극심했거든요. 때문에 6월 증시 전망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현재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6월 초에 이제 국내 수출입 통계와 소비자 물가지수, 또 미국 고용보고서 등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우리 증시도 이 통계 결과에 따라서 출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기 지표에 대부분 경기 회복 시그널이 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률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기업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당분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희망 섞인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희망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전망도 분명히 있는데요. 미국의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점진적 축소 우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증권사들이 코스피 예상 밴드 전망을 내놨는데 이걸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평균적으로 최소 코스피가 3,000선을 유지하면서 지수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3,090에서 3,350선을 제시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현재보다 마이너스 5에서 8%까지 크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리아 에셋투자증권도 3,000에서 3,300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3,000에서 3,550선을 예상 목표치로 뒀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코스피가 이제 3,189선 이니까 결국 이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변동성 장세도 있는 만큼 투자에 좀 신중하라,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앞서 얘기 나왔지만 6월에 이제 발표될 주요 지표들이 많은데 이지혜 기자, 전문가들은 6월 증시에서 어떤 점을 좀 이슈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역시 6월 역시도 이 경제 지표를 주시하시면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앞서도 약간 언급을 해드렸지만 경기는 회복 구간에 있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중론에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개선된 수치였고 완전 정상화는 아닙니다. 그래도 기대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상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결과였죠. 2분기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래서 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 회복에 지속성을 보여주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까스로 이제 내일입니다. 6월 1일이죠. 한국의 5월 수출입 동향을 시작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 지표,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지표 발표 등등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수출 지표에서는 하반기에도요, 이익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나타나고 있는데, 참고로 한국 수출이 여름 이후 더 좋아지는 계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3분기 그렇기 때문에 분기 최대 이익을 찍을 것인지 이게 관건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주요 포인트는 새로운 성장 부분이 어디서 나타날지, 이 부분인데 이거는
국내보다는 유럽과 신흥시장의 경제 정상화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서 관련 지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신흥시장의 회복까지 나타났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지 하반기 수출 지표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특히 소비 관련 지표들도 함께 좋아지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성장의 의문을 덜려면 기업 실적이 또 좋아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1분기 실적 좋았거든요. 2,700포인트까지 하락할 듯 했던 시장을 3,20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기존 성장주와 경기 관련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도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 개선 역시 2분기 그리고 3분기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이 누적되는 기업 실적이 결국 주가 지수를 상승시킨다는 계산입니다. 6월 같은 경우에 수급 이슈도 관건인데 이게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3월 이후에 가장 많은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 규모가 꽤 컸는데 이게 이제 9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급 불안 우려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실 거예요. MSCI 신흥지수 이 조정에 따른 리밸런싱이 5월 말에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6월 외국인이 매도를 멈추면 주가가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공매도 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원화 약세 압력 이게 정점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 매도 규모가 주니까 오늘도 이제 매수의 흐름을 연이어서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지난 거래일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차츰차츰 더해진다면 지수 상승에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다소 긍정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1분기에 이미 보복 소비가 뭐 지금 표출이 됐고 그래서 백화점들 뭐 역대 최대 매출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6월 증시에도 이런 현상은 여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경기 소비주들 지금 상승세 보여지네요. 이재 기자. 이런 것도 좀 주목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이 동반 나온다면 달러화 이런 부분이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달러화 약세는 위험 자산에 선호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가져다 주는 게 시장 공식입니다. 네. 6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소비 이런 부분과 좀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소비주, 대표적으로 자동차, 가전 섹터들이 유망할 것이다라는 예상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정상화 그리고 보복 소비 이런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경기 소비재 이런 부분 조금 더 주가 탄력이 강하게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호텔, 레저, 화장품 그리고 유통 등의 업종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좀 고스란히 나타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호텔 신라, 신세계, 하나투어, CJ, CGV, SK 렌터카 그리고 파라다이스 클리오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외 다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오늘 장에서 뭐 이런 심리가 여러 산업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경기 민간 업종에 대한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이 늘고 유가 등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관련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투자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가에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업종 자체보다는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종과 더불어서 이게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뭐 증권가 혹은 뭐 전문가의 분석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최근에 이제 그동안 LCD 패널 가격 계속해서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로나 여파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 수급 불안 정도 원인인 것 같고 또 TV 교체를 보통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주기도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LCD 패널 가격 지금 상승 중이죠? 네. LCD 하면은 액정 표시 장치 그리고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목시계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 등에 널리 쓰이는 평판 디스플레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CD 패널 가격이 하락을 거듭하다가 코로나19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 전망은 최소 올해 하반기까지 그 패널 가격 상승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패널 가격이 예상보다 더 오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 조사 업체 DSCC 여기에 전망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원래는 LCD 가격 상승세가요. 이 올해 2분기부터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좀 뒤집어졌습니다. 상승세가 3분기까지 좀 강하게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변했거든요. 네. 이걸 보면은 지난해 1분기에는요. LCD 패널, TV 패널의 평균 가격이 14.5% 상승했는데 전분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해 4분기입니다. 이때 상승폭보다는 27% 작았지만 이거보다 네. 더 중요한 건 그 뒤인데 오히려 2분기 상승폭이 1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 더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3분기 가격이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조금 더 이제 생산을 연장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이제 사업을 접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이유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워낙 싼 물량을 대거로 들여와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크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철수하려 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업계에게는 호재성 재료가 되어줬습니다. 왜냐하면 IT나 TV 제품 수요가 늘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LCD 시장의 과반 점유율인데 네. 중국 업체들 역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급 조절에 나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업계에서도요, 이 가격을 크게 낮추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 건데 네.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60인치 이상 TV 비중이 20%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면적 기준으로 수요 증가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간 감소했던 노트북 시장의 이 교체 수요 사이클이 코로나19 이후 꽤 양호했거든요. 근데 최근 8개월 단기 사이클로 이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어서입니다. 네. 이렇게 패널 가격이 뭐 금방 꺾일 지금 상황이 아니라면 뭐 철수할 이유가 없네요. 계속 팔아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LCD 패널 같은 경우에는 미온우리 새끼에 좀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캐시카우라고 해서 현금 창출 능력을 생기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좀 괜찮네. 네. 돈 좀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LCD 생산 연장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으로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주선 사장이 보냈더라고요. 네. 예, 기간은 내년까지로 연장했는데 그러니까 기존 계획보다는 2년 는 거고요. 그 최소 내년까지는 사업 수익성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패널 생산을 끝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연장을 한 거고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작년에 국내 TV용 LCD 사업을 접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현재도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언제 그만두겠다, 언제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 아닌데요. 현재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게 되면 또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기업들은 어떤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업계의 분위기가요. LCD 패널 생산 연장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단물을 빨 것이 있으니까 예전 거 조금 더 하자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게 좀 네네. 의견이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하고자 할 방향성,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가 늦어질까 봐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재 퀀텀 답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서 OLED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네네. 이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CD 가격 상승은 사업에 긍정적이다라고 오히려 판단을 하는 게 들어보니까 LCD에서 지금 일단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사업 투자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도 해야 되고 공장 증설도 수반이 돼야 하는데 이걸 모두 하려면 적잖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캐시카우 역할을 LCD 패널 쪽에서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LCD 패널이 투자 모멘텀이 되어줘서 투자 여력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LCD 관련주들 상승세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기업 전망과 투자 전략도 부탁할게요.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하반기까지 반도체 업황이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역시나 디스플레이 업황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선 이슈에서 봤듯이 LCD 업황이 가격 반등을 통해서 현재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LCD TV 패널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분석 하에서도 이게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까지 패널 가격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앞서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특히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도 회복되고 있고 대형 TV 이제 수요도 꾸준히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TV 판매량이요. 이게 작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 올림픽 이런 부분이 이제 임박하면서 대형 TV 판매량 개선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종 전반적으로 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라라는 전략이었는데 탑픽을 LG 디스플레이로 고른 부분이 좀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금융투자의 분석을 보면요. 주가가 3분기에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게 OLED 사업입니다. 이쪽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신규 OLED 투자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OLED 장비 종목으로서도 주가 우상향 패턴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하에서 탑픽 종목도 거론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SK IE 테크놀로지 지난주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하면서부터 오늘까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상장 이후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원인으로 좀 지적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기업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SK IET 관심 많으실 텐데요. 상장 이후에 참 그 따상 기대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 보면서 청량률 대단했잖아요. 80조 막 이렇게 모여졌고. 근데 이제 이 원인을 보니까 외국인의 낮은 보유 확약 이것을 또 배경 중 하나로 꼽던데요. 자세한 김종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SK IT가 지난달 진행한 이제 공모 과정에서 각종 신기록을 이제 갈아치우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장 당시에도 따상을 넘어서 따상상까지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심지어 따상은 그냥 쉽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따상은커녕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26% 급락을 했고요. 22만 2,500원이었던 주가가 이후 14만 원을 밑돌기까지 하면서 큰 수익을 이제 기대했던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좀 드렸습니다. SKIT 주가가 기대 이하였던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해외 기관에 대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36%로 굉장히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은 뭐 알고 계시지만 기관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이를 일정 기간 팔지 않도록 하는 약정을 말하는데요. SKIT 상장 시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국내 기관은 96%에 달했는데 해외 기관은 여기에 3분의 1 수준인 36%에 그쳤다는 겁니다. 이는 지금 표에서 보시고 계시지만 앞서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무리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비교해서도 절반 수준에 불과를 하고요. 특히 이들 중 5.6%만이 다소 긴,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확약을 걸었다고 해요. 나머지 91%는 굉장히 짧은 1개월 이내에 확약에 그쳤다고 합니다. 결국 SKIT 공모에서 전체 공모 물량의 44%가 외국인한테 배정이 됐는데 이것이 긴 보유 확약 없이도 수월하게 이들이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에 의무적으로 이제 보유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 빠르게 내다 판 거죠. 상장 초기에 내다 팔다 보니까 SKIT 주가 변동성이 커졌고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 공정성 논란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로 공정성 면에서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기관과 기관, 그리고 기관과 개인 측면인데요. 기관 측면에서는 앞서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 국내 기관의 96%가 일정 기간 공모주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작 외국 해외 기관은 36%만 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부분 1개월 이내로 약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해외 기관이 지금 국내 기관보다 그렇게 적지 않은
그러니까 44% 거의 절반가량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SKIT 공모 때 일반 투자자들이 그 한 주라도 받기 위해서 증권사 현장을 공모 받기 위해서 현장 창구를 찾아서 또 줄을 서기도 하고 네. 대기 번호가 막 몇천 번까지 넘어가고 막 이런 맞아요. 것도 있었고요. 네. 또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제 청약을 하신 분들도 앱에 워낙 이용자가 몰리다 보니까 이제 뭐 노심초사하시고 또 뭐 마비가 되다 보니까 뭐 한 2-3시간 동안 대기하셨다. 클릭만 했다. 네, 이런 분들도 네, 계셨거든요. 심지어는 하시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많이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고작 1-2주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해외 기관의 경우에는 결국에 지금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대량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는데 이걸 또 짧은 시간 안에 해치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모주를 받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좀 공개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의 의무 확약 비율은 모든 투자자를 이제 합쳐서 공개가 되거든요. 때문에 외국계 이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좀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요. 또 일각에서는 배정 물량 조정이나 보유 확약 강제 등 더 적극적인 이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SKIT 이제 공모주 판세가 열풍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공모주에 또 상장된 기업들이 하회하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다 보니까 또 앞으로 일정 중에 공모주를 앞둔 대여들 고민도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공모주 전략 어떻게 하면 될지 그거까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이 부분도 SKIT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기 네, 때문인 네.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공모주 시장에 대한 열풍 불었었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예상만큼 오르지 않으니까 또 실망하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물려 있는 네. 분도 계시거든요. 네. 때문에 특히 또 공모주에 대한 외국인 던지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SKIT 주식을 배정받은 외국인들이 상장 첫날인 지난 11일부터 28일까지 13거래일 동안 단 4거래일을 제외하고 팔자 행진을 그렇죠. 이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누적 매도 규모만 4,600억 원을 넘었고요. 특히 상장 첫날에만 3,600억 원 이상을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네. 사실 SKIT 상장 직전만 해도 공모주 열풍이 계속 이어지면서 너도 나도 공모주 투자에 뛰어드는 상황이었는데요. SKIT 주가가 고꾸라지면서 다소 이 분위기도 식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SKIT뿐만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바이오팜 청약에서도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 만큼 네.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망설이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무차별적인 공모주 청약보다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IPO 대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등 대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럴수록 SKIT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지나친 관심, 또 네. 지나친 기대보다는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선별해서 이제 평가를 통해서 투자를 결정하라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리얼님은 언젠가 가겠죠. 믿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수급의 영향으로 많이 좀 물려있고 빠져있는 상황이지만 그 모멘텀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성장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이었는데 지금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우리 증시, 코스피는 지금 변동성이 좀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 장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급에 보니까 개인과 외국인의 지금 코스피에서 강한 순매수 덕분에 0.25%, 21% 상승하면서 3,195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개인 그리고 외국인 지금 지금 양 주체만 지금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은 순매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코스닥 지금 0.3% 상승하면서 980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마켓인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캐스터 큐.
마케팅 이슈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변동성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그래도 힘을 내주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좀 과열이 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폭을 늘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상승 영향으로 3,192선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굉장히 변동성 좀 많이 보이다가 현재 구간은 0.24% 오른 3,19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3,190선 위쪽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눈에 띄는 하루인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4천억 원가량 담아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만큼 기관이 물량을 덜어내면서 6,500억 원가량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엔 5거래일 연속 랠리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980선을 한때 내주기도 했지만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0.34% 오른 9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57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담아가고 있고요. 668억 원가량, 53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장 흘러가고 있는 특징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소비 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또 보복 소비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52주 신고가 경신도 해내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지수가 120.5를 기록을 하면서 1995년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백신 인센티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MCNC는 두 자릿대 급등하고 있고요. 참 좋은 여행 두 자릿대 급등 역시 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도 두 자릿대 급등 흐름 펼쳐지고 있고요. 세종도 두 자릿대 오르고 있습니다. 노랑풍선 역시 10% 넘게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 섹터는 엔터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소비지표 호조 영향도 있고요. 또 카카오 네이버의 SM엔터 지분 인수 기대감에 확실히 매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MCNC 두 자릿대 급등 나오고 있고요. J콘텐트리도 7% 넘게 급등 흐름 펼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CJENM, YG 엔터테인먼트도 3에서 4%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화장품 관련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업황 회복 기대감에 확실히 수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펼치고 있고요. 중국 로컬의 경우에도 앞으로 화장품 수요가 가장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실히 오늘 내수 소비주들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타의 경우에는 지금 26% 급등하고 있고요. 리더스 코스메틱 11% 급등, 클리오도 8%대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닉의 경우에는 7% 넘게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이츠한불 5%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이슈 박재은이었고요. 권대희 앵커 불러볼게요. 권대희 앵커 큐. 네, 박재현 캐스터 큐 잘 받았습니다. 테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남 부대표 수익률부터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대한과학인데요. 수익 실현했죠. 4월 20일 매수 들어가서 고가 대비 30%의 수익 실현해냈습니다. 태웅로직스 4월 19일 매수해서 57.93%의 수익률, 성광밴드 4월 8일 매수 들어가서 고가 대비 30.76%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4월 16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22.55%의 수익률, 원전 관련주죠. 우진입니다. 5월 13일 매수 들어가서 고가 대비 20.07%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나노텍인데요. 4월 12일 매수 들어가서 고가 대비 18.54%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CJCGV 5월 20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15.59%의 수익률, 그리고 통신주들 중에 LG U+를 저희가 포트에 담아봤습니다. 고가 대비 5월 3일 매수 들어가서 고가 대비 13.43%의 수익률,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입니다. 4월 26일 매수 들어가서 고가 대비 12.73%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일진전기인데요. 4월 29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수익 6.81% 수익률, 그리고 증권주 하나 더 담았습니다. 교보증권인데요. 5월 6일 매수 들어가서 고가 대비 5.9%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5월 18일 매수 들어가서 고가 대비 5.05% 수익률, 오성첨단소재 4월 5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4.32%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신성통상인데요. 의류주들도 최근에 흐름 좋은데요. 5월 27일 매수 들어가서 고가 대비 4.31% 수익률. 삼성증권입니다. 5월 27일 매수 들어가서 고가 대비 2.99% 수익률. 한창재지는 5월 11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0.01%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6월 또 새로 시작하는 장도 또 앞두고 있는데 역시 코스피는 변동성이 심해 보입니다. 6월 장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좀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있어서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요. 네. 투자 심리가 여전히 개선이 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업종으로 놓고 살펴봤었을 때에는 우리가 컨텐츠주라고 잘 알고 있는 여행주, 항공주, 면세점주 이들 관련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외인과 기관 투자자마저도 네. 이들 업종을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아마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상당히 엇갈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주가도 주식시장 안에서 주가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또 달리는 말은 더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또 소외된 종목들은 여전히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6월 들어서서도 크게 변경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움직임 안에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 중심으로는 기술적인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트레이딩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네. 고점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기술적인 트레이딩 부분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네.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달리는 말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6월에도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좀 견조한 우리 상황인데요. 그럼 중소형주를 좀 지켜보는 관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역시도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상대적으로 공매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가 그렇죠. 있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업종들이 또 올해 들어서서 부각을 받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엔터 업종도 엔터 업종인데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그렇죠. 이들 그 성장 산업과 관련한 종목군들을 보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다지 많이 없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상황이고요. 여타 다른 복합적인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하면 관련한 관련주들을 찾아보는 데 있어서는 중소형주가 또 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들이 중소형 업종 안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섹터 그 흐름도 보면 경기 회복, 경기 소비 이런 쪽 종목들이 업종들이 좀 상승세가 좀 눈에 포착이 되는데 우리 지금 포토 안에도 CJCGV가 있고요, 그렇죠? 네, 좀 포토에 있는 우리 종목들 한 AS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말씀 주셨던 CJCGV부터 네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이 이번에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코로나에 있어서 취약계층 말고 상당히 건강한 중장년층, 청년층에도 확실하게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 회복에 포커스를 두고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네. CJCGV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실적에 있어서 또 혹은 현금 흐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사실 현금 흐름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헐리우드 쪽에서 블록버스터 제작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된다면 그쵸. 대작들이 역시 국내 멀티플렉스 안에서도 개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안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래량 동반해서 지금 3만 원대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한 차례 막힌다면 우선 3만 6천 원 선 이때가
2019년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바로 전에. 네, 네. 기록했었던 고점이죠. 이 가격선까지는 한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지 않고 네, 일단은 네. 가져가 볼 텐데요. 다만 주가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내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31,000원을 익절선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해서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우진입니다. 이제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는, 이제 석탄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는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서 약간 이제 불안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그렇죠. 탄소 중립에 있어서도 약간 또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원전 관련한 사업들이 지금 최근에 한 4, 5년 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올라섰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좀 많이 올랐던 맞아요. 탓인지 피로감이 약간 누적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은 지난해 10월, 11월 부근의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출렁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원전 관련한 사업들도 더 안 좋아질 일은 없겠다라고 보고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좀 가져가 보면서요. 네. 다만 익절가에 한해서만 5,650원 선으로 좀 익절가를 상향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650원이고요. 네. 삼성증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권주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3개를 넣고 있어요. 지금 종목으로 놓고 봤었을 네. 때는. 그런데 증권주가 사실 지수가 약간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코스피 대형주들은 뭔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고 변동성이 큰데도 네, 불구하고 증권주가 연중 최고가 부분에서 움직이는 그 증권주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삼성증권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움직임 기록하면서 여타 이제 다른 그 자산 관리의 강자이기 때문에 올해 그 마련해둔 실탄으로 복합적인 그 비즈니스들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본다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상승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고수를 할 거고요. 동종목 역시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익절가를 45,000원, 45,500원 선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CJ, CGV도 31,000원 선 익절선, 그리고 우진 5,650원 익절가, 또 삼성증권도 45,500원 선 이렇게 익절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CJ, CGV도 그렇고 우진도 그렇고 지금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익절가 제시해 주신 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뜨거운 테마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행주들 흐름도 그렇고요. 최근에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참 좋은 여행 오늘 주목해 주셨는데 주목한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행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띠고 있고요. 네, 지금 네.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하반기에 해외 여행이 재개될 거라는 것에 있어서는 실제로 실수요자가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다만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경기 회복,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이루어지면 이 네. 경기 회복은 당연히 진행이 될 것이고 네, 네.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들이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직격탄 맞았었던 업종, 이제 항공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행주가 있고 레저주, 면세점주, 호텔주 맞아요. 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해서 백신 인센티브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 바통을 여행주가 이어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도 14%를 기록하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6%, 인터파크가 11.8%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같이 동반 네, 네.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관점에서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홈쇼핑도 보니까요. TV 홈쇼핑 보니까 해외여행 상품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이미 많이 팔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때 출발 이런 조건을 걸면서 그래서 미리 고객을 좀 확보한다. 미리 네네. 자금을 확보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참 좋은 여행 주목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은 영역인지 아니면 아직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전체적인 섹터 좀 볼까요, 우리가? 네, 지금 참 좋은 여행도 그렇고요. 인터파크도 그렇고 노란풍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네. 10%대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의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다 52주 신고가를 오늘로써 또 경신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그런 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나서 이제 7월부터는 마스크를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비단 이제 해외 여행도 있고요.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또 네. 여름 바캉스철 맞이해서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또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 52주 신고가 경신한 상황에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 2분기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일단 1분기에 있어서 영업 적자 22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뭐 그렇죠. 적자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당연한 네. 그런 네, 상황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그 적자 폭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2천억 정도 미만의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볍다라는 장점에서 외인과 기관 투자자마저도 지금 동종목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올 때 일부 또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단기간에 오늘 15%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장에서 내가 뭐 여행주나 이렇게 좀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을 좀 골라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항공주 다음에 여행주가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면세점, 화장품, 또 호텔 이들 관련주들 덜 올라온 종목 중심으로 조금 바라보시는 것이 네. 안정적으로 그래도 투자를 해보면서 관련한 주도 섹터를 공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주로는 참 좋은 여행을 주목하셨지만 매수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좀 기대가 되는 면세점주라든지 이런 것도 좀 주목하라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뜨거워질 테마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또 그런 어떤 또 선호할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보여지는데요. 음식료주 지금 주목해 주셨습니다.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식료주도 비슷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접종이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주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좋은 긍정적인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주가도 실제로 음식료 업종 중심으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계절적으로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죠. 네. 여름철이 다가오면 뭐 빙과류라든지 또 음료수 이런 부분들 또 주류들도 마찬가지로 네, 네. 더운 여름철이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이해서 투자 심리가 또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또 우리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흔들릴 때에는 투자의 대안으로 경기 방어주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 방어주의 대표적인 그 업종들이 음식료 업종, 통신 업종, 네. 이들 업종을 또 꼽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수가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이 됐었을 때 덩달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 내수 업종 안에서 음식료 업종이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음식료주는 곡물가에 굉장히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또 뭐 이상 현상도 있었고 그 원인 등으로 곡물가 계속 상승했었고 빵값이나 라면값 같은 게 많이 올랐었는데 제품 가격은 그렇으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네, 긍정적으로 그렇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일단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에서는 옥수수 선물 가격을 또 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전가를 시켜야 되겠죠. 판매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시차가 존재합니다. 시차가 네. 존재할 때에는 기업들이 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투자 모멘텀을 찾아본다고 하면 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당연히 판매가가 인상이 될 것이고 한 번 인상이 된 판매가는 다시금 또 내리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네. 지금 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면서요. 네. 종목군들 한번 잠깐 볼까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주류 업체인데 거의 지난번 3월에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오늘로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동종목도 거의 연중 최고가 부근에서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그러네요. 네. 말씀드리면서 이 농심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 가격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회사가 이제 여타 많은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농심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농심도 고점 부근을 이제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은 거래량 동반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풀무원도 한번 살펴보면 보시면은 이제 5월 들어서서 각을 세우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연중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또 푸드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동종목은 12월부터 움직였는데 거의 고가권 부근에서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감안을 해보면 음식료 업종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맞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음식료 업종 중에서 가장 조금 주목을 많이 하는 쪽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음식료 업종 안에서는 너무 일시적으로 확 올라가는 종목들은 따라서 매수를 하면 또 물리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지만 중기적으로 또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한 투자가 될 것 같아서요. 네. 저는 현대그린푸드를 꼽아왔습니다. 현대그린푸드요. 네. 현대그린푸드가 계단식으로 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는 다른 동종 업종 내의 다른 종목보다 빠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식자재라든지 급식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급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업 일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실적도 그로 인해서 또 갉아먹었던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가 회복이 되고 나서는 단체 급식도 무난하게 매일같이 아마 제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갉아먹었던 실적을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조만간에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급식 식자재 관련해서 신규 수주 확대가 나타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내용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정상 출근이나 정상 통학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에는 실적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역시나 고객사하고의 단가 인상에 인한 그런 부분들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판매가를 인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판매가를 인상을 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네. 기술적인 가격대 살펴보면요. 지금 11,3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1,10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매수 밴드를.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저점이 한 1,3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가격선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필요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부근 13,000원을 향해서 네.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금 애청자분 중에는 현대그린푸드로 이미 대박 수익이 나신 분이 계시네요. 그런가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김란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투자 열풍의 가계대출 규모가 최고치라고 연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기존에 또 대출 갈아탈 때 일일이 금융회사 찾아다니면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주도로 대출 갈아타기 프로세스가 좀 만들어짐에 따라서 은행 신용대출 받은 소비자 오는 10월부터는 스마트폰 앱에서 다른 은행의 낮은 금리, 낮은 상품으로 좀 갈아탈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요. 좀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빅먼 일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